6.25 때 해군 4년 복무하고 제대하고 나서 머리 깎고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파란만장한 그런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성장하면서 집에서는 부모님하고 우리말을 썼고 식모 등에 업혀서는 중국 식모의 동요를 들으면서 중국어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소학교는 일본 유치원, 소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는 일본어를 썼습니다. 일본 유치원입니다. 동그라미 속에 있는 것이 저고 화살표가 우리 집에 있던 중국 식모입니다. 이 식모 등에 업혀서 小孩子乖乖把门开开不开不开我娘不在家不能开 얘야 착하구나. 문 좀 열어라. 안 열어요. 우리 엄마 안 계셔서 열 수가 없어요. 라고는 이런 동요를 익혔습니다. 胡老头卖豆腐卖得不合本儿回家打媳妇儿媳妇儿说不要啊远的买得多 털보 아저씨가 두부를 파는데 이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집에 가서 마라니를 때립니다. 말하는 얘기 필요 없어요. 당신 멀리 가세요. 멀리 가면 많이 팔릴 거예요. 이런 노래도 역시 식모등에 업혀서 익혔던 것입니다. 북경에 있는 일본 국민학교입니다. 동그라미 속에 저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여기서 먼저 저희 큰이모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바로 위 언니인데요. 봉천에 의과대학 나온 여의사로 재원입니다.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가 능통했고 해군 창시자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이신 손정도 목사가 독립운동 관계로 할빈에 오면은 저의 큰이모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귀여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하고는 이러한 그 관계가, 가족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2차 대전 끝물이라 시국이 뒤숭숭해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귀국할 때니 마침 할빈의 큰이모 편찮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이 할빈의 큰이모 병문안 겸 들렸다가 한국으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그 큰이모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다 보니 북경은 장규석 국부군이 차지하고 있었고 할빈은 모택동인 팔로군이 차지하다 보니 아버지하고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고생 해가며 석 달 걸려 서울에 왔지만은 먹고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양경비대에 찾아가서
가족적인 인연으로 군속으로 13살의 군속으로 월급 받으면서 통신실 교환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여자 교환수가 교환을 했고 밤에는 제가 교환수 노릇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해방이 되고 6학년도 다니지 못했고 서울에 와서도 학교를 못 다니고 군소로 근무하다가 공부해야겠다 해서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학년 1년하고 3학년이 됐을 때 9월달 신학기를 3월달 신학기로 학제 변경이 되어서 얼마 공부하지 못하고 3학년이 됐는데 6.25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서울에서 굶다시피 하면서 고생을 했고 수복 후 다시 대형각 호텔 그 근처에 6.25 때 미군 야전병으로 쓰던 5층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해군 본부가 됐습니다. 거기에 다시 군속으로 들어가서 전화 설치를 하고 석 달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일사후퇴 때 LST를 타고 진해로 후퇴를 했습니다. 어차피 군속이나 군대는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1월 말에 해군 신병대에 들어가고 통신학교를 거쳐서 해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상 근무를 2년을 하고 제대를 하고 다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한국외국어 대학에서 외국어 운변대회가 있었는데 중국어 부문에서 입선을 하여 무시험 입학에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외국어 대학교 중국어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한 달 동안 중국어 무료 강좌를 했습니다. 70명이 앉을 수 있는 교실에 100여 명 이상이 복도에서 또는 뒤에 서서 중국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꼬박 열심히 무료 강좌를 하고 끝났더니 계란 한 꾸러미 갖다 주시는 분, 양말 한 켤레 갖다 주시는 분, 참 재밌더군요. 그래서 2학년이 되면서 정식으로 중국어 학원 인가를 받아서 낮에는 대학생, 밤에는 중국어 선생으로 대학교 2학년서부터 학원 선생을 하면서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시간이 한 10년 흘렀는데 저에게 중국어를 배웠던 분이 대만 유학 갔다 와서 대학 교수가 된 겁니다. 아차, 늦었구나 해서 37에 가족을 데리고 대만에 자비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는 유학 가려면 유학시험을 쳐야 합니다. 신청서를 만들어서 외무부에 여권 신청을 했더니 방송국에서 8년 동안 중국어 방송 또 중국어 강좌를 담당했고 학원도 10여 년 한 경력을 보고는 연구직업이라 하는 도장을 찍고 무시험으로 여권을 내줘서 대만에서 3년, 일본 동경대학에서 2년 공부를 하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유학이라고 했지만은 자비유학으로 가족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유학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바빠서 학교 공부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는 중문과에서 노노맹자 등 고전문학을 하지 현대문학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새삼스럽게 대학에서 노노맹자 공부할 수도 없고 하여 특수대학원인 공산당 연구를 하는 대학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인민일보를 위시해서 공산당 서적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어 서적을 통해서나마 간체자가 어떻게 발전되고 또 말은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문학 석사가 아닌 법학 석사로 졸업을 하고 귀국하여 다시 KBS 중국어 강좌를 맡게 됐습니다. 거기서 표지가 빨갛다고 해서 빨간책이라는 별명으로 또는 중국어 회화의 바이블이라고 칭하는 중국어 회화책을 쓰고 방송국에서 그 후 한 20년 가까이 방송 강좌, 텔레비, 라디오를 담당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5년, 중학교 약 2년, 고등학교 2년 반, 대학은 4년 동안 다녔습니다만 한참 데모가 심할 때라 제대로 학원 생활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자, 제 얘기를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하고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Dazing of the sun, in the shadow of the dawning, before your life is on the run, you can hear a whistle blowing, you can hear it from now on.